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달라진 세상. 우리 농업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세계의 석학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Yes, there is the possibility to create, to construct a new agriculture, an agriculture that's more resistant, more resilient, that can better face dramas like this pandemic. But then we really need to use this possibility. So there are lockdowns and all kinds of measures, but still, especially in the developed world, people are able to eat. Now, I must say that this sector has been one of the least impacted negatively by the crisis.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과 급증하는 실업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이겨낼 수 있는 해법을 농업에서 찾아봅니다. 강원도 인제군. 그의 직업은 이곳 농가들의 인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팜 코디입니다. 오늘 새로운 일선이 우리 농장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픽업하러 왔습니다. 요즘 농촌 일자리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도시 구직자들. 네, 안녕하세요. 저 팜코디 김매관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는 농사일에 처음 도전하는 신입들에게 일종의 농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작은 거 하나 주시면 돼요. 네, 6,000원입니다. 6,000원이요? 네. 아, 서울보다 600원 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같죠, 우리? 그다음에 앉을 때는 이거 구직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팜 코디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거 일단 자연스럽게 쭈그리고 앉았다가 우리가 있는 거고. 35살의 진주 씨는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쉬고 있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품앗이라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서울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서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이제 농촌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원해서 오게 됐습니다. 과연 그녀는 첫 농사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고추 수확이 한창인데요. 먼저 일을 시작한 선배들과 함께 밭일에 나섭니다. 대군대로 따시면 돼요. 고추 따기는 특별한 손기술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끈기와 인내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 안 되고 그래 인력난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 춘천 쪽에 용역팀을 끌어다 쓰다가 이제 우리 품앗이라는 조직을 알게 돼 갖고 이렇게 인력의 해소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요? 그런 건 어리는 건 놔도 굵은 거. 어린 거 말고 이렇게 그것도 따지 말아요. 얇은 것도 따요? 처음 하는 일이지만 곧잘 해내는 진주 씨. 이렇게 일하면 숙식비를 제외하고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옆에서 선배님들이 계속 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한 하루 이틀 하면 금방 적응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지금은 힘들지 않은데 근데 조금 처음 한 일이어서 저녁에는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입 구직자가 일하는 동안 팜코디는 그녀의 활동을 체크합니다. 이 일에 어울리는지 기본 태도와 작업 능력을 관찰, 농사꾼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데요. 진주 씨는 적응을 제법 잘하는 편.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의 능력보다는 저희가 처음부터 보는 거는 일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행동. 일의 능력도 그 태도에 따라서 빨리 배우고 늦게 배우고 그렇습니다. 농장주가 최대한 작업 성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만 위주로 좀 뽑죠. 이들을 연결해준 회사가 서울시 강남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척 바빠졌다는 이곳은 일하고 싶은 도시 인력과 일손이 필요한 농장주를 이어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으셔도 일자리 이제 연결은 가능하신데 기존에 계속 일을 하시던 분들과 또 새로 이제 유입되는 분들을 매칭을 해서 5년 전 개발된 이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최근 몇 달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확철인 요즘 그야말로 특수. 코로나 이전 이제 작년 이제 말까지는 거의 이제 70% 이상이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이제 품앗이에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금 먼저 일자리로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50% 정도. 고추 농가의 농부들이 일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서요. 자, 저부터 이렇게 하고 1분 30초 내에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그 귀촌에 대한 그런 거 꿈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오신 것처럼 저도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귀촌이 좀 빨라졌다고 표현할까요? 직업이 있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 항공사 이쪽이 전혀 안 돌아가서 여기 내려와서 체험 겸 내려왔는데 조금 지금 생각에 변환이 좀 많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온 문진주라고 합니다. 각자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인 이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생활하며 농사일에 의외의 소질을 발견하고 있다네요. 집안일로 이제 숙소를 정해주고 밥을 해먹고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공기 좋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추 따는 거는 해봤으니까 우리도 한 며칠 해보자고 왔는데 지금 일주일째 지금 하고 그게 행복해요. 구직이 힘든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올 상반기 도농 고용률을 비교하면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은데요. 시대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됐습니다. We should make agriculture as attractive as possible, especially for young men. By tradition, agriculture represented hardship and drudgery. It was difficult. It was you got tired, and there was very little payment. People were poor. But if these circumstances are changing, you see that, for instance, throughout the northwest of Europe, a highly developed society, but many young people. Young men, young women want to enter agriculture because it's considered to be a very attractive job.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약 600평의 대지에 하우스 농장 3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좀처럼 보기 힘든 특용작물 고추냉이가 이곳에 심겨져 있는데요. 저온 음지식물로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작물이죠. 3년 전 귀농을 한 차대로 씨가 이 밭의 주인입니다. 올 6월 첫 수확과 함께 이제야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어드는 사이즈인데 얘는 지금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3cm 정도 길어지면 한 20,000원에서 25,000원까지 나가는 거고. 고추냉이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농산물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몫할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지금 와사비가 부족하고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건 해가지고 꼭 한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수출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올해 43살인 대로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유학원을 운영했었는데요. 우연히 고추냉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곤 자신의 특기를 살려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고추냉이 재배법을 배워왔죠. 여기서 배운 거 조금, 저기서 배운 거 조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에다가 이제 와사비를 실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실험하면서 한 12만 주에서 13만 주 정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사비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죽여봐야 알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하나가 연구동인데요. 재배 기간을 줄이는 게 그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다 나갔거든요. 여기가 습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스마트팜을 도입해 고추냉이의 성장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형광등하고 LED를 같이 쓰면 어떤지, 형광등만 쓰면 어떤지, 식물 LED 쓰면 어떤지, 식물 LED 중에서도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어떤 비율로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부족하면 뿌리가 녹는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두께만 조금 더 넓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높게만 하면 최상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색깔도 너무 좋고. 그걸 추가를 했잖아. 이들은 평균 2년이 넘게 걸리는 고추냉이의 재배 기간을 9개월까지 단축했습니다.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고 성공하는 것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낼 거고. 무조건 해내는 겁니다. 둘이 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둘이 해서 한 명 나온다, 한 명. 둘이 하는데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디자인했고 막 컴퓨터 쪽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말하는 직업에 사업하는 걸 했으니까 제가 가진 거랑 이 친구랑 가진 거 합치니까 뭔가 쓸만한 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테로 씨의 도전에 웹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친구도 일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화돼 국내 최초로 배디형 고추냉이 재배 방법을 성공시킨 이들. 맛있어. 괜찮아. 삼겹살 먹고 싶다. 싸가지고. 매워. 매워. 농사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40대 젊은 귀농인들은 투자와 마케팅 전략도 함께 짭니다. 그러니까 형부가 그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한 타겟팅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판매가 이뤄지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농업회사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최소가 10명 필요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한 20명 정도 더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2달 전 이들은 또 한 명의 동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재영 씨는 아일랜드 유학을 다녀온 후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막내가 됐습니다. 와사비? 그리고 이제 원래 와사비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키워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대량집에 괜찮겠는데 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돈 냄새가 났어요. 이건 돈이다. 그래갖고 찰싹 달라붙었죠. 다녀와서. 남자 셋이 의기투합해 강원도 평창에서 부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장일 외에 모든 일상생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간다? 이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향 좋다. 바로 직접 재배한 고추냉이입니다. 저 눈물 나는데. 오야! 형부 형 지금 제일 많이 떴는데. 와! 어떻게 맛이 판매될 맛입니까? 네, 단맛도 충분해요. 매운맛 충분하고. 근데 쓴맛이 있긴 있는데 이전처럼 확 쓰고 그러지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눈물이 나네. 매운맛에 코끝이 찡한 것조차 마냥 즐거운 이들. 사실은 저희가 먹어봐야 고객들도 어떤 맛을 느끼시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좀 갈아 먹어보고 입도 먹어보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체들이에요, 실험체들. 그래서 맛 괜찮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출하가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 시기가 달라도 균일한 품질의 맛을 내야 하기에 매 끼니 고추냉이 시식을 합니다. 쌈채소로 드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살균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을 해서 뭐 스프레이로 만들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곳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고추냉이를 대량 생산해 바이오 산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태로 씨가 읍내 농협을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랑 일하면서 숙련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세요? 농가 인력 지원 사업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정규직으로 하는 게 낫겠죠. 예, 정규직으로.
경력이 무관하고 농장을 계속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장한 다음에 사람을 구하면 안 되고요. 미리 사람을 구해놓고 그 사람들을 숙련되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이제 투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필요한 인력들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 요구하는 인력들의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구직자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며칠 뒤 예, 어떻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대로 대표님 계십니까? 아, 예, 전대. 제가 면접 보러 면접소 대로 예.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농사는 우리 아저씨가 예, 이제 예. 조금 짓고 있어서 제가 그러세요? 간간히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린 애들은 이제 나오는 애들이라 바로 실습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 정도 이거. 오랜 주부 경력에 손끝이 제법 야무진 이인옥 씨. 자식을 다 키우고 무료하던 채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를 알게 됐다는 그녀입니다. 할 만은 한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대표님이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이 꽃미남이시고 이래서 에너지 충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농촌의 일자리가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직업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진짜 농업의 뜻이 있다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지역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 창업농 들어가가지고 청년 창업농 안에서 뭐 보조받을 거 보조받고요. 그다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 대출 받아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되게 많이 환원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와사비라는 작물이 또 이런 딸기라는 작물이 지역 특산물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농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하며 새로운 기회를 열고 인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Because now there is an interesting factor to live in the countryside that did not exist before the pandemic. Produce more security for jobs for people. We, for instance, now in the whole of Europe have frozen all the laying off of workers also from other firms, no? But it will last only a few months and then inevitably the previous freedom of laying people off will be restored. But cooperatives in general, they rather prefer to cut their profits rather than dismissing workers. 농촌은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독일의 중소도시 프라이부르크. 일찍이 주변 농촌의 가능성을 발전시켜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낸 곳입니다. 특히 9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기농 농산물 시장은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Es ist wirklich wichtig. Es ist natürlich auch teurer, können wir uns heute leisten. Früher, mit den 5 Kindern war das schon noch, aber da war es auch noch nicht so schlimm. Aber heute, also ich denke, das ist ein kleiner Beitrag, den wir finanziell auch verkraften können. Dass es mehr werden, ne? Dass mehr Leute diese Sachen kaufen und die Landwirte deswegen natürlich auch überleben können oder existieren können, weil klar, das hat natürlich seinen Preis, ne? Den Boden zu schützen, die Tiere zu schützen, die Menschen so zu bezahlen, dass sie davon leben können, das ist teuer.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식품만 판매할 수 있는 이곳. 어느새 유기농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Gurken und sowas, aber wir haben nicht alles. Es ist ein kleiner Familienbetrieb. Von daher bauen wir nicht alles selber an und wir kaufen von ein paar Kollegen, die wir hier kennen, einfach Sachen dazu, damit wir zum Beispiel auch Salate haben.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때 사라져가는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 지역 특산물의 컨셉을 유기농으로 잡고
엄격한 기준으로 품질 관리를 해왔습니다. Also wenn Sie hier als Bauer auf der Nordseite verkaufen wollen, müssen Sie aus der Region kommen. Dann müssen Sie selber ein Landwirt sein und müssen praktisch die Produkte selber anpflanzen. Zumindest mal zu 90% müssen die Produkte. 오랜 시간 시민들과 지역 농민들 그리고 주정부의 노력 끝에 인구 20만 명을 넘긴 프라이부르크. 독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미는 더 큽니다. 프라이부르크 외곽에 독일에서 가장 큰 단체가 있습니다. 유기농 농부들이 중심이 돼 만든 비오란트 협회. 지금은 유기농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대형 물류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배달되는 물량이 하루에 12,000여 개 식품, 약 4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Ja, hier im Umkreis von Freiburg in Baden-Württemberg. Ja. Aber wir haben ein sehr großes Klientel in Frankreich, gleich hinter der Grenze bis zu 200 Kilometer rein und nach oben bis ins Saarland. 비오란트 협회 설립 멤버였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45년간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비렐름 씨. 처음엔 작은 트럭 한 대가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4, 5년 만에 트럭 수가 10배로 늘어났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서 단체는 점점 몸집이 커졌습니다. In der Zeit, also von Biolandgründung bis 1975, bis ich dann quasi auf den Arbeitsmarkt kam. In der Zeit haben hier in der Region viele Betriebe umgestellt, sodass es dann plötzlich mehr als doppelt so viele Produkte gab. Das heißt, und die Marktstruktur hat nicht mitentwickelt. Dadurch gab es die Notwendigkeit, dass sich jemand, ich sag mal hauptberuflich, darum kümmert, dass die Ware, die produziert ist, zu den Verbrauchern kommt. 농산물 유통 서비스의 혁신은 비단 농부들의 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이른 아침, 여성 배달원들이 도시를 달립니다. 그녀가 자전거로 실어 나르는 물건은 바로 유기농 채소인데요. 고객의 집 앞까지 운반해 줍니다. Morgen. Guten Morgen. Gemüsekiste. Vielen Dank. Was haben wir denn heute dabei? 12유로, 우리 돈 약 15,000원을 내면 업체에서 당일 신선한 채소를 임의대로 골라 넣어줍니다. Ah, ganz frisch. Eine Gurke. 이름 그대로 깜짝 꾸러미네요. Und hier aus der Region? Ja. Ja, weil es auch immer ein bisschen eine Überraschung. Also wir wissen nicht, was drin ist. Man könnte ja auch bestellen, so, aber wir lassen uns immer überraschen jede Woche, was dann auf dem Speiseplan steht. 매일 아침 유기농 농산물이 모이는 마을 거점지. 당일 배송된 지역의 신선한 채소들이 곧바로 개별 포장되는데요. 24년 전 이곳 여성들이 나서서 창업을 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현재는 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80여 가지의 식료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1,200여 가구가 이 배달업체를 이용 중입니다. Wie viel Familie heute bekommen die Gemüse? Heute bekommen 18 Familien Gemüse. 이들에겐 나름의 철칙이 있습니다. 포장지도 모두 종이를 사용하고 친환경을 고수하는 것. Warum liefern Sie mit Fahrrad anstatt Auto? Besser für die Umwelt. 깜짝 꾸러미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확에 따라 판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유기농 농산물의 성장과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곳에 또 하나의 산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근 유리병 재활용 회사. 직원이 260명 규모의 연매출이 900만 유로, 우리 돈 120억 원이 넘습니다. Jetzt sind wir in der großen Leerguthalle. Sie sehen hier, wir haben sehr viel Pfandflaschen, sehr viel Glasflaschen. Gerade wir in der Biobranche versuchen schon mit wenig Plastik zu arbeiten. Das ist unsere Philosophie, auch wenn im anderen Biohandel teilweise viel mit Plastik schon gearbeitet wird. Wir stehen auf Glas, wir glauben, das ist für das Produkt besser und wir wollen einfach möglichst wenig mit auf Erdölbasis machen, weil das ist eine begrenzte Ressource, die haben wir nicht ewig. Deshalb alles Pfand. 유기농 농업이 친환경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성장은 OECD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성장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1인당 총 생산량이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산업 성장이라고 하는 건 도시 지역과 같이 자원이나 주체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고밀도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죠. 근데 2000년대 중반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선진국을 중심으로. 근데 그 이후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그 경제 회복 그 현상을 보니 기존의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을 비롯한 자원이나 주체들의 밀도가 낮은 저밀도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그러한 저밀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또 경제 회복을 견인하더라라는 이제 현상에 주목해서 그런 현상을 이제 저밀도 경제 현상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보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총 생산 증감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수입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농촌 관광 1번지 제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많은 이들이 국내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 커피 농사를 지으며 체험 관광객을 부르는 이가 있습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놈의 넥타이 부르는 일, 그건 뭐 쉽게 했지. 양복 안 입는 일, 그것도 쉽게 했지. 그다음에 이제 머리 기르는 일, 머리 기르는 일. 몇 년 됐다. 김영한 대표는 7년 전 서울에서 제주로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열대성 작물 커피를 이 땅에 심었죠. 누구도 쉽게 꿈꾸지 못한 일.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커피 불모지에서 제주산 커피 원두를 수확했습니다. 제주도는 기반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농업이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벼농사 말고는 다른 한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에 맞는 적합한 농업, 적합한 미래 농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뭔가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친구 귤 농장에 일손을 보태기 위해 제주도에 왔다가 김용환 대표와 인연이 돼 눌러 앉게 됐다는 서용강 씨. 목수였던 그가 커피 식물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이쪽은 이제 신경 쓰기가 어려우시니까 또 제가 이제 또 시골 생활이 해봤으니까 그 농사 짓는 것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묘목하고 커피 나무 이쪽은 제가 이제 담당해서 하는 거죠. 4년 전 세계 최초로 커피 와인 특허를 받았습니다. 은퇴 전엔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도 올랐었고 대학 강의를 나가기도 했던 그. 지금은 제주산 커피에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발효할 때 좀 이렇게 가끔 저어줘야 돼요. 저어주고 이거를 이제 얼마나 발효가 됐는지를 테스팅을 해봐야 돼. 직접 재배한 커피 생두로 와인을 탄생시킨 일은 기발했지만 어려움이 많이 따랐는데요. 6.7 브릭스 이제 발효가 다 된 거예요.
생산에서 판매까지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사히 커피 와인을 시판해 면세점과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살려 최근 커피 꼬냑까지 완성시켰습니다. 매출은 뭐 아직 초기 단계라 좀 고생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뭐 좀 더블로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아마 1억 5천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 꼬냑은 제주도 지역 전통주로 등록됐습니다. 직접 커피 농사를 짓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전통주의 핵심 기술은 바로 증류에 있습니다. 발효시킨 커피 원액을 4-5시간 서서히 가열해 끓입니다. 이게 이제 증류인데요. 이 안에 이제 그 와인을 집어넣고 이제 불을 떼면은 얘가 이제 열이 올라서 그 와인이 이제 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제 증류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증류주는 알코올 농도가 약 40%에 육박한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필터링을 해갖고 커피하고 더치커피하고 이제 브랜드 해가지고 꼬냑이 되는 거죠. 2년 전 김영환 대표는 이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을 찾다가 송영호 씨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발효와 증류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죠. 지금 어디 몇 도 나온 거예요? 더욱이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선 끊임없이 증류기를 지켜봐 줘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해서 50%를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커피 증류주를 더치커피와 섞으면 새로운 종류의 전통주가 되는데요. 그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생활에서 이제 은퇴를 했고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나이 먹어서 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우연하게 이 커피 수목원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증류 일에 관여를 조금 한 적이 있어서 그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증류를 담당하게 됐어요. 자연환경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런 좋은 잡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커피 생산을 시작으로 와인과 꼬냑의 개발. 하지만 판매는 또 다른 분야였습니다. 올해 31살의 이민규 씨는 2년 6개월 전 이곳에 취업하면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커피, 와인과 전통주 블렌딩이라는 특별한 직업에 큰 망설임 없이 이곳으로 온 그. 김영환 대표는 젊은 인력을 수급해 포장과 판매의 다각화를 시도했습니다. 커피가 가지는 다양성. 그러니까 커피가 단순히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황금나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되겠다. 새로운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농산 가공물을 만들어낸다면은 엄청난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체험장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3명의 직원을 두고 각자 전문 분야의 일을 맡긴 뒤 그는 농업의 융복합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커피 체험장인데요. 알코올 냄새 나지, 술 냄새가 나지. 요즘엔 SNS에 제법 소문이나 평일에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농촌 현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채널들을 좀 준비해 놓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농림부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거기를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상시 근로인구 한 7, 8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한 11억 정도 되고 이게 최근 3년 동안 한 14% 정도 성장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커피 농장의 주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갈 곳 잃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대. 이곳에서 매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김영환 대표의 아이디어에 제주도 오페라 협회 회원들이 힘을 보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 부르고 쓰러져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나올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버스킹 오페라, 그 길거리 오페라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모든 공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농장에 있는 이 야외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오페라를 이게 그 실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10분 발휘해 홍보 활동을 했는데요. 어느새 파워 블로거와 크리에이터들의 성지가 된 이곳. 이렇게 해서 무대 밑에 없애게 그 좀 줌만 당겨보세요 다시.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가 됐습니다. 제주 여행 중인 유튜버 찐찐TV라고 하고요. 그 며칠 전에 사장님 여기 커피 체험하러 왔다가 오늘 공연 있다고 그래서 내일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서울 올라가기 전에 그 저희 유튜버 영상에 좀 남겨놓으려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드디어 무대의 막이 열리는데요. 소박하지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버스킹 오페라. 농촌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공연. 이곳 예술인들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농장을 찾는 여행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해서 좋고 관객들은 농장도 보고 공연을 봐도 좋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피 농장이다. 무대가 끝난 뒤엔 커피 와인 시음회가 열리는데요. 김영환 대표의 마케팅 야심작이죠. 농업이 체험과 문화를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좀 더 드실 분 있나? 커피 농장에서 정말 이 커피 와인과 함께 멋진 인생, 브라보. 국내 최초 제주산 커피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체험 관광을 통해 농업 6차 산업의 모델이 된 이곳. 농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얼마 전 각 600평 규모의 대형 하우스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이게 보시면 난방은 지금 없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평균보다.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일기생들이 창농을 한 것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무사히 마친 이들에게 의성군은 스마트팜 창농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는 화살표 위로 해놓고 오후 시간대는 화살표 밑으로 해놓고. 좀 비슷하게 하겠네요. 초보 농사꾼인 이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시대로 가든 먹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1차 산업인 농사는 사라지지 않을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퇴직이 없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배워온 농사기술을 응용해 딸기 농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용작물 등으로 농장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죠.
목표는 앞으로 농장을 한 3,000평 규모까지 늘려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농업인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의성군 안개면. 이곳에 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실습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2기생 43명이 매일 찾아오는데요. 여기 정시가 20, 30대 학생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환경 맞춰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가장자리 심으면 딸기 나중에 크라운 뿌리 갈 데 없어갖고 하늘로 이렇게 솟거든요. 네, 그럼 생육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거 정식 이거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모이실래요? 이쪽을 그냥 올리세요. 그럼 올려지죠? 네, 여기서 그냥 주변 흙 채우시면 끝나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실습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농사 짓는 법을 몰랐기에 아직은 생소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걸 전부 다 떼야 돼요? 특히 전국에서 창농을 꿈꾸는 이들을 모아 매월 20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며 교육시킵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성공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 일단 자본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의성군에서 그 토지 구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이제 시설 짓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이거 이파리가 올라올 때 특권이 왔거나 안정적으로 농사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이곳 의성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미래를 위해 농촌을 선택한 이들이죠. 일단은 1차 산업이 잘 돼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로 성공할 자신 다분합니다. 많습니다. 짧으면 1년, 길면 3년까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창농을 향한 이들의 열정 하나만은 가득합니다. 신체 건강하고 창업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면 만 4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교육생을 우선적으로 총 3억 5천만 원 중에 1억 5천원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2억은 융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의성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인구가 줄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재도약을 꿈꾸는데요. 시범 사업 1년 만에 면 단위 인구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일단 안개면의 인구는 지금 현재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한 4,5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600명 정도 해서 한 100명 정도는 인구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청년 주입 인구가 좀 많은 상황이고, 근데 유입 인구가 많더라도 일단 의성이 고령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간설이 높아서 유입 인구에 비해서 이제 사망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 정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일단은 통계학적으로는 일단 한 100명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소멸도시 1순위의 의성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이곳에 젊은 일꾼들이 충원됐습니다. 자동화 기계가 미처 수확하기 힘든 누운 벼들을 직접 손으로 베어주는 이들. 요 앞에 대가리만 쳐줘. 이제 마을의 주인이 돼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어울림이 귀농의 중요한 덕목이라 배웠기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데요. 근데 다 심었나 뭐? 네, 저희 토요일 날 다 심어갖고 어제 오늘 물 준다고 뭐 많이 물 퍼다 나르고. 홍천은 열지만 하면 방법이 없어. 노력하는 놈은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마을에 애 울음소리 안 난 지가 하면 수십 년 되는데 이제 요 또래 친구들이 이 촌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애 울음소리 날 수 있도록 많이 정책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으로 이제 그곳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위기의 경제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농업과 농촌. 경제 성장의 주체로 떠오르며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Is this a problem or is it an opportunity for the agriculture? I would say food is a basic need. This is basic, that food is always, we also always want to eat. So if there is lack of food, the market prices will rise. Okay, that's true. But the government is doing wise to protect and support food production into robust food systems, where farmers are stimulated to innovate,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to take ca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